저희 동네에는 재개발 지역에는 약 30마리 정도의 고양이가 살고 있어요. 고양이들은 태어난 이후부터 쭉 한 지역에 정착해서 사는 영역동물이라 자신들의 영역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웬만해서는 잘 떠나지 않아요. 태어나고 자란 영역이 영문도 모르는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거니까 고양이들이 걱정되고 안쓰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재개발 지역에서 길고양이를 돌보고 있는 양토피아라고 합니다. 아마 몇 년 뒤 다시 철거가 시작된다면 재개발 지역에 살고 있는 고양이들이 제일 위험하고 안쓰러울 것 같은데, 제가 그 재개발 구역에 고양이들을 지켜보니까 고양이들이 나무를 신나게 타는 모습, 버려진 매트리스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모습 등을 봤을 때 이곳이 사람들에게만 냄새나고 더러운 곳일 뿐이지 어쩌면 고양이들에게는 위험한 인간과 차가 적은 매우 안락하고 편안한 공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여기가 고양이들의 유토피아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양토피아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는 재개발 지역 고양이를 돌본 게 아니라 저희 집 앞에 살고 있는 길고양이들만 조금씩 챙기고 있었는데, 어떤 어느 날 저희 집 앞에 꼬리가 잘리고 침을 많이 흘리는 머리 큰 녀석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보자마자 호동이라는 이름이 생각나서 호동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그때부터 그 아이가 너무 신경이 쓰여서 호동이를 치료해주고 싶다는 생각에 또 약을 들고 그 아이를 미행하기 시작했어요. 신기하게 호동이가 제 마음을 읽은 것처럼 미행을 하는데 도망가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를 따라오라고 눈빛을 보내면서 천천히 걸어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걔를 따라서 결국 도착한 곳이 그 재개발 지역인데, 그때 굉장히 비주얼적으로 놀랬던 게 너무나 쓰레기들이 많았고 악취도 심했고 벌레들도 많고 으슥하고 어두운 골목과 폐가들 사이사이에 어미 고양이들과 새끼 고양이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또 그 애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바닥에 흘린 그 음식물, 국물 같은 것들을 핥아먹고 있었어요. 너무 신경이 쓰여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아이들을 챙겨주기 시작했어요. 매일 하루에 2번씩 재개발 구역에 가서 아이들한테 사료랑 깨끗한 물 그리고 맛있는 간식 등을 주고 있어요. 봄과 가을에는 중성화 수술을 해주고 있고, 또 가끔씩 아픈 고양이들이 나타나면 약을 먹이거나 포획을 해서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곳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위험한 상황이 점점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험에 처하는 아이들의 수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중성화를 꼭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개발 구역의 어미 고양이들은 대부분 그 새끼 고양이들을 폐가 안에서 낳고 기르거든요. 그 새끼 고양이들이 폐가 안에 있으면 모성애가 강한 어미 고양이들은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폐가 안에서 나오질 못해요. 그 매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암컷들과 새끼들을 먼저 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고양이들도 이제 인간들처럼 성격이 다 제각각 달라요. 대장고양이인 호동이가 저에게는 가장 특별한데요. 근데 처음에 제가 호동이를 만났을 땐 어마어마하게 컸거든요. 머리도 크고 덩치도 크고 발도 크고, 생긴 건 좀 되게 험상궂게 생겼는데, 어미 고양이한테 좀 일찍 버림받은 독립당한 그 슬금이랑 쏜살이라는 새끼 고양이가 있었는데, 어느 날 봤더니 대장고양이 호동이가 그 아이들을 육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추운 겨울에는 애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겨울집에서 같이 잠을 자고 껴안으면서, 그리고 또 밥자리 같은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 데리고 와서 같이 밥을 먹고, 그래서 지금 현재 슬금이랑 쏜살이는 건강하게 자라서 호동이 옆에 이제 잘 있고요. 호동이 오른팔이 이제 쏜살이, 왼팔이 슬금이라고 제가 이제 장난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돌보는 재개발 지역에 부분 철거가 이루어졌을 때가 있었는데, 제가 현장에 가서 내 아이들을 폐가에서 다 꺼냈어요. 그 아이들 안전한 밭이나 뭐 학교 쪽이나 아파트 쪽으로 이동을 시켰어요. 저는 당연히 거기가 위험한 곳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애들이 다시 그쪽으로 안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철거 시간이 끝나면 애들이 또 자기가 지내던 그쪽으로 또 가더라고요. 어디가? 일로와. 나와. 빨리 와. 가자. 가장 안전한 이주 방법은 밥자리 이동을 통한 이주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주의할 점은 큰 차도가 없는 방향이어야 되고, 밥자리는 빠른 시간이 아닌 수개월에 걸쳐서 천천히 옮겨야 더 효과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애들이 거기에 좀 자기 영역이라고 생각하기도 전에 또 옮기고 이러다 보면 원래 자기 영역으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그걸 수개월에 걸쳐 천천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마지막으로 그 생태 통로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보통 철거 진행 시 안전을 위해서 펜스 같은 것을 높게 설치하잖아요. 펜스 아래에 작은 구멍을 내서 고양이들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걸 생태 통로라고 하는데, 실제로 몇 년 전 여기도 부분 철거를 했을 때 제가 경기도청과 건설사의 도움을 받아서 펜스에 구멍을 미리 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었고, 정말 꿈 같은 이야기인데, 그 재개발 고양이들을 위한 가장 좋은 대책은 모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개발 구역에 살고 있는 모든 고양이들이 좋은 가족들을 만나서 안전하고 편한 묘생을 좀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고양이 돌보면서 길고양이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날 수 있었는데, 저는 그들이 고양이를 싫어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그 단순히 싫어하는 것이랑 한 생명을 괴롭히는 것은 그 매우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 흔히 길고양이 때문에 나오는 불만들을 들어보면 동네가 막 더러워진다, 혹은 동네가 고양이 때문에 시끄럽다. 근데 이렇게 천천히 한번 주변을, 집 주변이나 회사 주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길거리에 쌓이는 쓰레기의 대부분은 인간들이 버린 것들이고, 주변에 들리는 그 시끄러운 소음들은 대부분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것들이잖아요. 그 인간들도 살아가는 동안 각종 더럽고 시끄럽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당연히 동물들도 살아가면서 그런 작은 불편함들이 생길 텐데, 그리고 물론 길고양이들을 돌보는 사람들도 같이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동물들이 만들어내는 작은 불편함들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